안녕하세요. 비동기와 동시성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밸류 태스크를 다룹니다. 태스크 대신 언제 밸류 태스크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 쓰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이런 코드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매 프레임 스킬 쿨타임을 체크하는 어싱크 메서드인데요. 주석에도 적혀있듯이 99%의 호출은 로컬 캐시에서 즉시 결과를 돌려주는 동기 완료 경로입니다. 나머지 1%만 실제로 서버에 물어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반환 타입이 태스크블인데 태스크는 클래스, 즉 참조 타입입니다. 동기적으로 바로 끝나는 99% 경로에서도 반환을 위해 태스크블 객체를 매번 힙에 새로 올려야 합니다. 초당 수백 번 호출하면 이 작은 객체들이 모여 GC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16ms 프레임 예산을 초과하게 됩니다. 태스크와 밸류 태스크의 차이를 배달 주문에 빗대어 생각해 볼까요? 태스크 T는 배달 주문서입니다. A4 용지 한 장, 그러니까 힙 객체 하나가 항상 발행됩니다. 음식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있어도 전달하려면 주문서를 새로 찍어야죠. 반면에 밸류 태스크 T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으면 그대로 건네고 없을 때만 주문서를 발행합니다. 가게 앞에서 바로 받는 경우에는 종이 한 장도. 이게 바로 밸류 태스크가 동기 완료 경로에 불필요한 힙 할당을 없애기 위해 설계.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왼쪽 태스크 인트를 보면 스택에는 참조 포인터 8바이트만 있고 실제 데이터는 힙에 올라간 태스크 객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GC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반면 오른쪽 밸류 태스크 인트는 스택 안에 밑줄 오브제이, 밑줄 리절트, 밑줄 토큰 필드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동기 완료 시에는 힙 할당이 아예 없습니다. 비동기 대기가 필요한 경우에만 밑줄 오브제이 필드가 태스크나 iValue 태스크 소스 참조를 들고 갑니다. 코드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8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태스크 T 반환 버전입니다. 동기 완료 경로, 즉 캐시에서 바로 값을 찾는 경우에도 태스크 객체가 항상 힙에 올라갑니다. 메서드 시그니처 한 군데만 다를 뿐 나머지 로직은 완전히 동일하죠. 16번째 줄이 밸류 태스크 T 반환 버전입니다. 반환 타입만 밸류 태스크 인트로 바꿨을 뿐인데 컴파일러는 내부에서 전혀 다른 빌더를 선택합니다. 이 차이가 동기 완료 경로에서 힙 할당 있음과 힙 할당 없음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IL을 통해 실제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싱크 메서드는 컴파일러가 상태 머신 구조체로 변환하는데 그 안에 빌더 필드가 들어갑니다. 태스크 버전의 상태 머신 필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을 보시면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입니다. 이 빌더는 항상 태스크 인스턴스를 힙에 할당합니다. 메서드가 동기적으로 끝나든 비동기로 기다리든 상관없이 말이죠. 반면 밸류 태스크 버전에서는 어싱크 밸류 태스크 메서드 빌더가 선택됩니다. 이 빌더는 동기 완료 시 구조체만 반환하고 힙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소스코드에서는 반환 타입 하나만 달랐는데 IL 수준에서는 완전히 다른 공장이 선택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빌더는 태스크나 밸류 태스크 객체를 실제로 만들고 결과를 세팅하는 공장입니다.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는 항상 힙에 태스크를 올리고 어싱크 밸류 태스크 메서드 빌더는 동기 완료 시에는 구조체를 그대로 반환합니다. 이 차이가 성능의 핵심입니다. 메서드 완료 시점의 IL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 태스크 버전, 다섯 번째 줄이 밸류 태스크 버전입니다. 둘 다 셋 리절트를 호출하는 형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호출 대상이 다릅니다. 태스크 버전은 힙의 태스크 객체를 갱신하고 밸류 태스크 버전은 스택에 있는 구조체에 값을 그대로 세팅합니다. 동기 완료 경로에서 이 차이가 할당 있음과 할당 없음으로 직결됩니다.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태스크는 클래스이고 밸류 태스크는 스트럭트입니다. 둘째, 태스크는 여러 번 어웨이트 할 수 있지만 밸류 태스크는 단 한 번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제약이 밸류 태스크를 잘못 쓰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기본 선택은 태스크입니다. 밸류 태스크는 성능 프로파일링 후 필요할 때 도입하는. 밸류 태스크의 내부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밸류 태스크 T 안에는 밑줄 오브제이라는 핵심 필드가 있고 이 필드의 값에 따라 세 가지 상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밑줄 오브제이가 널이면 동기 완료입니다. 밑줄 리절트 필드의 값이 이미 있고 힙 할당은 0입니다. 두 번째, 밑줄 오브제이가 태스크 T를 가리키면 일반 비동기 경로로 기존 태스크와 동일한 할당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밑줄 오브제이가 iValue 태스크 소스 T를 가리키면 풀링된 상태 객체를 사용하는 경로로 비동기 경로에서도 할당. 실제로 할당 이득을 얻는 경로는 첫 번째와. 그렇다면 동기 완료 경로를 어떻게 직접.
어싱크 키워드 없이 밸류 태스크 생성자를 바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컴파일러가 상태 머신을 만들지 않아도 되므로 오버헤드가 최소화됩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캐시에서 값을 찾으면 new value task int val로 바로 반환. 이 생성자는 밑줄 obj를 널로 두고 밑줄 리절트에만 값을 채웁니다. 힙 할당이 전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줄은 캐시에서 찾지 못했을 때입니다. 느린 경로인 패치 어싱크가 반환하는 태스크를 밸류 태스크로 감싸서 반환합니다. 이처럼 동기 경로와 비동기 경로를 명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핫 경로에서 가장 효율적인 패턴입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new value task int val처럼 값을 직접 받는 생성자는 밑줄 obj를 널로 두고 밑줄 리절트에만 값을 세팅합니다. 이 구조체를 반환하는 것만으로 힙 할당이 0이 됩니다. 반면 태스크를 받는 생성자는 밑줄 obj에 태스크를 담음으로 비동기 경로의 랩핑입니다. IL을 보면 new obj 명령어가 보입니다. 힙 할당이 생긴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new obj는 참조 타입이면 힙의 객체를 생성하고 값 타입이면 스택 또는 레지스터의 구조체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value task int는 스트럭트이므로 이 new obj는 힙을 호출자는 구조체를 값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비동기 경로, 즉 실제로 await 대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할당을 ivalue task source t가 바로 그 답입니다. socket.receive, 어싱크나 system.io.pipelines 같은 고성능 저수준 API들이 이 방식을 씁니다. 호출마다 풀에서 상태 객체를 빌려 쓰고 await 완료 후에 다시 풀에 반납합니다. 덕분에 비동기 경로에서도 할당 누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개념적인 스케치입니다. 네 번째 줄, 풀에서 소스 객체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이 소스를 밸류 태스크 생성자에 넘겨 반환합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줄 주석을 보시면 밑줄 obj가 iValue 태스크 소스를 가리키고 await 완료 후 내부에서 자동으로 풀에 반납됩니다. 네트워크 루프나 파이프라인처럼 지속적으로 비동기 호출이 반복되는 핫 경로에서 이 메커니즘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언제 밸류 태스크를 도입해야 할까요? 네 가지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핫 경로인가요? 초당 수천 회 이상 호출되는 경로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동기 완료 확률이 50% 이상인가요? 캐시 히트나 버퍼 히트처럼 즉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요. 셋째, 호출자가 딱 한 번만 어웨이트 하는가요? 왼홀에 넘기거나 캐싱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프로파일러로 지시 압박이 실제 문제임을 확인했나요? 이 네 가지 모두 예스라면 밸류 태스크가 실질적인 이득 하나라도 확신이 없으면 태스크가 정답입니다. 유니티 어드레서블 에셋 캐시 예제로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열 번째 줄 주석을 보면 총알이나 파티클 같은 프리팹 요청이 초당 수백 회에 들어옵니다. 14번째 줄을 보시면 99%의 호출은 밑줄 로디드 딕셔너리에서 바로 반환하는 동기 완료 경로입니다. 그런데 반환 타입이 태스크 게임 오브젝트이므로 이 99% 경로에서도 매번 태스크 객체가 힙에 올라갑니다. 총알 스폰 루프에서 초당 300회 호출하면 태스크 인스턴스가 초당 300개 누적됩니다. 애프터 버전입니다. 13번째 줄을 보세요. 캐시에서 찾은 경우 new value task game object GO로 바로 반환합니다. 힙 할당이 0입니다. 중요한 설계 포인트는 어싱크 키워드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어싱크 밸류 태스크로 선언하면 컴파일러가 상태 머신을 만들어버려서 동기 경로에서도 약간의 오버헤드가 남습니다. 15번째 줄은 느린 경로, 즉 아직 로드되지 않은 에셋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로드 슬로우 패스가 반환하는 태스크를 밸류 태스크로 감싸서 반환합니다. 이처럼 동기 경로는 생성자로 즉시 반환, 느린 경로만 어싱크 태스크로 분리하는 패턴이 핫 경로에서 가장 깔끔한 밸류 태스크 활용법입니다. IL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new value task game object GO가 컴파일되면 new obj 명령어가 나타나지만 대상이 스트럭트이므로 힙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태스크 버전 IL과 비교하면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 크리에이트 호출과 태스크 객체 생성이 move next 시작부에 항상 삽입되는 반면 밸류 태스크 직접 생성자 경로는 이 오버헤드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new value task game object GO 구문입니다. new obj가 호출되지만 대상이 스트럭트인 밸류 태스크입니다. 힙에는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고 바로 let 명령으로 구조체를 값으로 반환합니다. 이것이 동기 완료 경로의 할당량을 IL 수준에서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니티 신입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밸류 태스크조차도 유니티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유니티의 태스크는 유니티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를 경유해 메인 스레드로 스케줄링되므로
불필요한 컨텍스트 캡처 비용이 생깁니다. 밸류 태스크도 비동기 경로에 진입하면 내부적으로 태스크를 쓰므로 이 비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IL2CPP에서는 상태 머신 박싱 최적화가 지트만큼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한 것이 유니태스크입니다. 유니태스크는 밸류 태스크와 iValue 태스크 소스의 아이디어를 유니티 환경에 맞게 재구현한 스트럭트 타입으로 유니티의 플레이어 루프와 통합되어 제로 얼로케이션을 목표로 합니다. 유니태스크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유니티 핫 경로에서 실제로 쓰이는 형태입니다. 단한 타입이 유니태스크 게임 오브젝트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째 줄, 캐시에서 찾으면 그냥 리턴 지워입니다. 유니태스크가 내부 풀링으로 완전히 제로 얼로케이션을 보장합니다. 밸류 태스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유니태스크가 왜 이렇게 설계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유니티 모바일에서 GC 프리 비동기가 목표라면 유니태스크가 실무정답에 가깝습니다.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밸류 태스크를 잘못 쓰는 가장 흔한 실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2번 어웨이트입니다. 밸류 태스크는 한 번 소비되면 내부 상태가 풀로 반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웨이트는 이미 반납된 객체를 건드리게 되어 인밸리드 오퍼레이션 익셉션이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다른 호출의 결과를 받아오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줄이 문제입니다. 같은 VT를 2번 어웨이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웨이트에서 밸류 태스크가 소비되고 나면 두 번째 어웨이트는 이미 재활용된 상태를 건드립니다. 인밸리드 오퍼레이션 익셉션이 발생하거나 더 무서운 건 아무 오류 없이 엉뚱한 값을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IL로 보면 명확합니다. 세 번째 줄에서 첫 번째 겟리절트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줄에서 두 번째 겟리절트가 또 호출됩니다. 컴파일러가 두 번째 어웨이트에 대해서도 그대로 겟리절트 호출을 생성하기 때문에 런타임에서 토큰 검증에 걸리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여러 번 소비해야 한다면 네 번째 줄처럼 as 태스크를 써서 태스크로 승격합니다. 태스크는 완료 후에도 상태가 유지되므로 여러 번 어웨이트해도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줄처럼 두 번 어웨이트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as 태스크를 호출하면 태스크 객체가 하나 힙의 밸류 태스크의 할당 최적화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여러 번 소비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태스크를 반환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 IL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t value task, 어싱크로 밸류 태스크를 받고 바로 as 태스크를 호출해 태스크로 변환합니다. 이유는 일반 태스크 어웨이트 흐름과 동일한 as 태스크는 특수한 경우의 탈출구입니다. 정상 경로가 아닙니다. 동기 완료된 밸류 태스크에 as 태스크를 부르면 태스크 객체가 힙에 하나 새로 만들어지고 밸류 태스크 최적화는 사라집니다. 여러 번 어웨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태스크를 반환하는 설계가 맞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eResult나 getAwaiter, eReach getResult로 동기 블로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vt.result를 동기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태스크에서도 위험한 패턴이지만 밸류 태스크에서는 2배로 위험합니다. UI 스레드 데드락 가능성에 더해 밸류 태스크 단 한 번 소비 규칙 위반으로 토큰 브리치 예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네 번째 줄처럼 await VT로 자연스럽게 비동기 대기하는 것입니다. 동기 컨텍스트에서 결과가 필요하다면 호출 체인 전체를 어싱크로 바꾸거나 애초에 동기 메서드를 따로. 세 번째 함정, 컬렉션에 밸류 태스크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딕셔너리 값 타입이 밸류 태스크 데이터입니다. 여섯 번째 줄이 문제입니다. 딕셔너리에서 꺼낸 밸류 태스크를 그대로 반환하려 합니다. 밸류 태스크가 내부에 iValue 태스크 소스를 들고 있다면 이미 완료되어 풀에 반납된 객체를 재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엉뚱한 데이터를 받거나 예외가 발생합니다. 캐싱이 필요하면 딕셔너리에는 반드시 태스크를 저장해야 합니다. 태스크는 완료 후에도 결과를 유지하므로 여러 호출자가 동일한 태스크를 어웨이트해도 안전합니다. 밸류 태스크는 일회용 소비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래 보관하거나 재사용하는 용도에는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함정, 태스크.웨놀이나 웨네니에 밸류 태스크를 직접 넘긴 태스크.웨놀은 태스크 배열을 받습니다. 밸류 태스크 배열을 넘기려면 각각 as 태스크를 호출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태스크 객체가 밸류 태스크를 쓴 이유인 할당 최적화가 오히려 n배로 증가하는 아이러니가 됩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as 태스크가 n번 호출되면 힙 할당이 n개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줄이 정답입니다. 여러 항목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합성할 일이 있다면 애초에 태스크를 반환하는 메서드를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밸류 태스크는 단독 어웨이트에 특화된 도구임을 잊지 마세요. 유니티 실전에서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넷6 이전에는 어싱크 밸류 태스크 메서드의 상태 머신이 비동기 경로에서 힙에 박싱됐습니다. 단넷6부터는 풀링 어싱크 밸류 태스크 메서드
빌더 어트리뷰트로 풀링을 강제할 수 있지만 유니티의 IL2CPP가 이 최적화를 100% 따라오지 못합니다. 유니티에서 제로 얼로케이션이 진짜 목표라면 유니테스크가 정답입니다. C샵 버전별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C샵 7.0과 .NET 코어 2.0에서 밸류 태스크 T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T값 하나와 태스크 T 참조 하나를 담는 단순한 구조체였습니다. 동기 완료 경로만 최적화할 수 있었고 비동기 경로는 기존 태스크와 동일했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C샵 7.0에서는 이미 값을 직접 받는 생성자로 동기 완료 경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단 두 줄로 힙할당 없는 밸류 태스크 반환이 가능한 것이죠. 2018년 .NET 코어 2.1에서 큰 도약이 있었습니다. 결과 없는 비제네릭 밸류 태스크가 추가되어 어싱크 밸류 태스크 메서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iValue 태스크 소스 T 인터페이스 웹입니다. 라이브러리 개발자가 풀링된 상태 객체로 비동기 경로까지 제로 얼로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socket.receive async 같은 주요 API들이 태스크에서 밸류 태스크로 마이그레이션 됐습니다. C샵 7.0 시절의 비동기 경로입니다. 다섯 번째 줄처럼 느린 경로에서는 여전히 태스크를 만들어 감싸야 했습니다. 비동기 경로에서는 태스크 할당이 발생했죠. .NET 코어 2.1 이후에는 일곱 번째 줄 주석처럼 비동기 경로도 할당형이 됩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서 언급된 어웨이터블 소켓, 어싱크 이벤트 아그스처럼 풀에서 소스를 빌려 밸류 태스크에 담아 반환합니다. 고성능 네트워크 코드에서 이 패턴이 핵심입니다. 2021년 .NET 6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풀링 어싱크 밸류 태스크 메서드 빌더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면 어싱크 밸류 태스크 메서드의 상태 머신 자체도 풀링됩니다. iValue 태스크 소스를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비동기 경로에 제로 얼로케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 빌더는 여전히 풀링 없는 어싱크 밸류 태스크 메서드 빌더이므로 옵트인 방식입니다. 세 번째 줄 주석처럼 상태 머신 박싱까지 제거됩니다. 네 번째 줄 어트리뷰트로 붙이면 IL의 빌더 필드 타입이 풀링 어싱크 밸류 태스크 메서드 빌더로 바뀌고 실행 시점의 상태 머신 객체가 내부 풀에서 렌트 퍼 리턴됩니다. 유니티 버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니티 2020에서는 기본 밸류 태스크를 쓸 수 있지만 풀링 빌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니티 2021 이상에서는 .NET 코어 2.1 기능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유니티 2022 LTS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NET 6 기능을 쓸 수 있지만 풀링 빌더는 완전 지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니티에서 제로 얼로케이션 비동기가 목표라면 유니태스크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답입니다. 밸류 태스크의 원리 이해는 유니태스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